최근에 고금리와 경기 침체가 길어지면서 작년 한 해 동안 법인의 회생 및 파산 건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특히 중소기업과 지방기업들이 심각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실제로 많은 중소벤처기업들은 문을 닫거나 회생 절차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회생 절차 중인 기업도 M&A가 가능할까요? 여러분도 최근에 뉴스를 통해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회생이나 파산 절차를 밟은 기업들은 기업의 생명이 다한 걸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중에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업들도 많은데요. 오늘은 이러한 부실 기업들이 M&A를 통해서 다시 부활할 수 있는 전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금융 지원이 줄어들면서 기업들의 대출 연체가 증가하고 고금리로 인한 재정 부담도 커졌습니다. 특히 중소기업과 지방기업들이 심각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실제로 많은 중소벤처기업들은 문을 닫거나 회생 절차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통계를 보면 2023년 파산 신청 기업은 전년보다 65% 증가했고요. 회생 신청을 한 기업도 전년보다 55% 증가하여 모두 최고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전국 법원에 접수된 법인 파산 신청건은 전년보다 33% 증가하여 1153건을 기록합니다. 그럼 여기서 파산과 회생, 무엇이 다를까요? 파산은 기업이 더 이상 채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법적으로 기업이 청산되는 과정입니다. 파산이 일단 시작되면 기업은 더 이상 경영활동을 할 수 없고요. 법원이 지정한 파산 관제인이 모든 자산을 정리합니다. 이렇게 파산이 이루어지면 기업은 결국 문을 닫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회생은 무엇일까요? 회생은 기업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회복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 사용하는 절차입니다. 즉, 완전히 끝난 게 아니라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업은 법원의 보호 아래에서 채무를 재조정하고 구조조정을 통해서 다시 경영을 정상화할 기회도 얻게 됩니다. 회생 절차 동안에도 기업은 계속 운영되고요. 법원이 자산을 보호하고 경영 개선을 감독하게 됩니다. 그러면 회생 절차 중인 기업도 M&A가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회생 절차 중인 기업들은 재정 회복을 위해서 자금이 필요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새로운 인수자가 자본을 투입하면 재정적인 숨통이 트이게 되죠. 그리고 경영 구조도 개편되면 경영의 효율성도 크게 좋아집니다. 그래서 요즘에 회생 중인 기업들이 M&A를 적극적으로 시도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법원에 등록된 회생기업 M&A 공고는 2023년 65건으로 2020년 대비해서 4배나 증가했고요. 2024년 상반기에도 16건이 올라왔습니다. 기업의 인수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회생기업의 인수를 검토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잘 다듬으면 되살아날 알짜 기업들이 꽤 많고 동종업계 기업을 인수해서 수직 계열화 또는 수평 계열화를 통해서 회사 가치를 끌어올릴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국내에 있는 다양한 사모펀드들도 이러한 알짜 회생기업을 찾기 위해서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렇게 회생기업, 부실기업을 인수해서 성공적으로 부활시킨 사례를 함께 알아볼까요? SM그룹, 여러분도 들어보셨죠? 재계 30위권에 자리 잡은 이 기업은 회생 절차를 거친 기업들을 인수해서 규모를 확장해온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 SM그룹의 전략은 간단합니다. 부실하지만 잠재력이 있는 기업들을 발빠르게 인수해서 구조조정을 통해서 회생시키는 거죠. SM그룹이 M&A 시장에 처음 등장한 건 1997년 IMF 때부터입니다. 당시에 유동성 위기에 몰린 건설사들이 수도권의 알짜 땅을 헐값에 내놓았고요. SM그룹은 이것들을 사들여서 수도권 진출에 성공합니다. 그리고 2004년부터는 기업 인수에 집중하기 시작하는데요. 2008년 한때 상장 폐지가 됐던 TK케미칼을 인수해서 흑자 전환을 이루었고요. 자본 잠식과 부채가 심했던 대한해운도 2013년에 인수해서 내실을 다지고 안정을 다시 찾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2007년에는 적자 기업이었던 남선알미늄,
2016년에는 사모한 기업을 인수해서 각각 새로운 성장 기회를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SM그룹의 핵심은 단순히 기업을 인수한다가 아니라 기업의 숨겨진 잠재력을 찾아내고 그 기업의 고유한 기술이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가치를 극대화시킨다는 데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회생기업의 M&A 사례는 우리나라 제조업의 핵심, 자동차 부품업계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많은 자동차 부품업계의 2차 벤더들이 경영난을 겪으면서 회생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기업들의 인수합병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대부분 1차 벤더들이 2차 벤더들을 인수하는데 이유는 간단합니다. 첫 번째는 밸류체인의 안정성입니다. 자동차 산업은 공급망의 연속성이 정말 중요한데요. 공급망 중간에 있는 벤더 하나가 흔들리면 전체 공급망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차 벤더들은 2차 벤더를 인수해서 밸류체인을 유지하는 게 오히려 더 경제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공동 연구개발의 연속성입니다. 많은 1차 벤더들은 2차 벤더들과 함께 연구개발을 진행했고요. 한쪽이 흔들리면 연구개발의 성과 도출에도 차질이 빚어지게 되고 1차 벤더들의 기술 우위에도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1차 벤더가 2차 벤더를 인수하는 이유는 이러한 기술적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부실기업의 M&A, SM그룹과 자동차 부품업계의 사례를 통해서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회생기업의 매각을 고려하는 기업들은 어떤 전략을 가져야 될까요? 회생 절차 중에서도 기업의 가치를 최대한 유지하고 이를 기반으로 매각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는 핵심 자산을 보호하고 비핵심 자산은 정리해서 효율성을 높이는 겁니다. 여기에는 철저한 구조 조정이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금 조달 전략을 마련해서 불필요한 부채를 증가시키지 않으면서 장기적인 재무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회생기업이라고 할지라도 미래의 성장 가능성을 제시해야 됩니다. 신기술 개발, 비용 절감, 이런 향후의 비즈니스 계획을 구체화해서 인수자들에게 어필한다면 회생기업도 매력적인 투자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부실기업이라고 할지라도 기업의 재기 가능성과 잠재력을 충분히 보여준다면 얼마든지 매각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전략적인 기업 매각과 인수를 고려하신다면 M&A 전문팀 브릿지코드에게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브릿지코드 이준명 이사였습니다.